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녕과 사천, 거제 등에서는 외국인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23일 오후 3시쯤 양산시 덕계동 두명 1터널 안에서 울산 방향으로 향하던 1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방위산업의 메카로 손꼽히는 창원시에서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3일 경남에서 모두 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산이 8명, 창원 6명, 김해와 창녕 2명, 거제, 사천, 남해, 거창이 각각 1명입니다. 양산에서는 한 학원에서 10대 7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는데요. 경남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확진자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창녕과 사천, 거제에서 외국인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도내 누적 확진자는 5,110명입니다. 23일 오후 3시쯤 양산시 덕계동 두명 1터널 안에서 울산 방향으로 향하던 1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운전자 2명이 연기를 마셔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고 2차선 중 1차선을 막아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톤 트럭의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 남해의 자택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며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폭행한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으며 남편의 신고로 딸은 이날 오전 4시 16분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A씨와 남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신 무기와 기술 등 국방을 책임지는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1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이 창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신형 무기와 부품들을 소개하고 정보도 나누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군 K9 자주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 디젤 엔진. 8기통 1000마력의 성능으로 약 50톤 크기의 장갑차에 들어간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입니다. 고성능 방위산업용 대표 엔진입니다. 이번 전시회에 많은 경쟁력 있는 중소협력업체들이 참가하여 국산화 개발에 과감히 도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방위산업에 활용되는 소재 기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참가한 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 재료연이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연구들 또 협력을 이렇게 같이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국내 방산기업 300여 곳이 참가하는 2021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이 창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업체들은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최신 방산 기술과 무기 체계 등을 앞다퉈 소개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창원시가 내놓으라 하는 방위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는 전국 방위산업 부품의 절반 가까이가 생산되는데 그중에서도 창원시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STX 엔진을 비롯해 한화디펜스, 현대로텐 등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본사와 공장이 창원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방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라는 목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로 소개될 우리 기업들은 K방산의 든든한 근간이자
미래 첨단 방위 산업을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은 오는 2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함양에서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수령 100년 이상의 천종 산삼이 발견됐습니다. 산삼 엑스포를 앞두고 연이어 경사인데요. 전문가들은 비가 잦았던 올봄 이상기후 덕분에 전국적으로 많은 산삼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양진우 기자입니다. 4개의 줄기 아래 한 가족처럼 8뿌리의 산삼이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 20일 함양에서 발견된 천종 산삼입니다. 가장 크기가 큰 모삼은 수령 100년 이상, 나머지 자삼들은 수령 40년에서 20년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라난 산삼, 천종 산삼이 발견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찾은 천종 산삼과 비교했을 땐 크기는 다소 작습니다. 7뿌리의 자삼이 있기 때문인데 가장 큰 모삼은 37g으로 5월 발견된 천종 산삼의 절반 수준입니다. 8뿌리를 모두 합친 무게는 86g, 감정가는 약 1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산삼은 감정 즉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판매 가격은 감정가의 9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대, 2대, 3대가 똑같아요. 싹대 바로 밑에 그 내두하고 사이에 보면 길게 뻗는 부분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가격은 이제 감정가의 90% 되면서 1억 2천이니까 뭐 1억대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함양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삼을 발견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 3배 정도 늘어난 수준인데 전문가들은 올봄 적당한 강수량의 비가 자주 내리면서 생육 환경이 좋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함양 지역 평균 강수일은 9일로 지난해 6일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5월은 15일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8일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봄에 일주일에 아주 쉼 없이 계속 봄비 오죠. 수분 공급이 있어요. 이유가 수분 공급. 그러니까 지금 큰 사람이 오늘 또 지금 두 건이 또 들어왔어요. 의뢰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삶도 커지고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잠을 자든 그러니까 근데 비가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줘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엑스포를 앞두고 연이어 수령 100년 이상의 천종 산삼이 발견된 함양군. 함양군은 관련 내용들을 엑스포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네, 올해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이번 주 막다 싶더니 다시 비가 내렸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전효주 예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전효주입니다. 네, 예보관님, 요즘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장마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장마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기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자주 비가 내렸었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봄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장마도 보통 시기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되는 것 같고요.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난 봄철은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접근하면서 강수 현상이 잦아 부울경의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부울경의 3월 강수량은 148.1mm로 역대 3위를 기록하였고요. 5월의 강수일수도 12일로 평년인 9일보다 3일이 많아 역대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는 늦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하면 태풍도 발생할 텐데 이번에 우리말 태풍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면서요? 네, 6월 21일부터 시작하여서 7월 5일까지 전 국민 누구나 공모할 수 있고요. 방법은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리말 태풍 이름 공모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경남의 날씨 전망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네, 대기 불안정에 의해 23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4일에도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건강은 물론 주변 시설물 관리까지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효주 예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사저 건립 공사가 다시 시작된 이후 첫 주민간담회가 23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일권 양산시장과 박주영 청와대 경호처 지원단장, 시의원, 사저가 건립되는 평산마을 주민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부족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박 지원단장도 앞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 건의 사항을 경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김상길 씨가 지역의 어려운 보훈 가족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 1,000만 원을 개척했습니다. 경남 동부보훈지청은 23일 오후 2시 정부 경남지방합동청사에서 전달식을 열고 김 씨가 전달한 기부금 10명의 보훈 대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월남전에 참전해 총상을 입고 치료받다 후유증으로 명예제대한 후 상위 군경 5급으로 등록됐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모교인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등에 1억 원을 기부하고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경남 동부 보훈지청에 1,000만 원을 기탁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와 기부로 국민훈장 동백장과 국민포장, 올해 경남보훈대상 장한용사 부문 등을 받았습니다. 창원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되돌려받는 행위인 이른바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시는 보육시설에서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하는 조치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익제보 보육교사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 최초 여자 야구단 창미아가 영남 슈퍼리그 경기에 참가합니다. 영남 슈퍼리그는 영남권 여성생활 야구인이 참여하는 대회로 7개 팀이 오는 8월 말까지 경쟁을 벌입니다. 지난해 7월 창단한 창미아는 여성 야구 인프라 확대와 스포츠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채용 경쟁률이 평균 1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무직 채용 원서 접수 결과 147명 모집에 1,74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명을 모집하는 창원 방과후학교 실무원에는 220명이 지원해 22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험부터 전 직종에서 인성과 직무능력 검사가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8월 4일 발표됩니다.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을 보장받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태규 서장은 근무 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고 차형호 순경 유가족들을 찾아가 국가유공자 명패를 직접 달아드렸습니다. 이 서장은 순직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가 오는 24일 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선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거제 외항산성 선원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채용 박람회에는 외항산선 6개 업체가 참여해 29명을 현장 채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등록을 신청한 구직자에 한해 입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가 10월 1일 개막하는 엑스포를 앞두고 계약직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5명으로 행사 업무와 회장 운영, 사업 업무 추진을 담당하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 9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근무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성폭행 모의 훈련장이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한 여성 인권운동가의 맹비난입니다. 반면 업주들은 성소외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변종 성매매냐 아니냐, 리얼돌 체험방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 업주와 주민, 학자, 변호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24일 오후 5시 채널 25번에서 방송되는 로그인에서 거침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